제가 산에 다니는 이유는 원래 제가 촌놈이라 시골에서 나서 자랐고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산에 있는 그 자연 식물 산약초입니다. 산약초 캐러 다녀요. 저는 산약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최고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산약초 속에 들어있는 천연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들,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 성분들, 그 다음에 그 사포닌 성분들, 이런 천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오염된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농약에 오염되고 약물에 오염되고 또는 그 식물 독소, 식품 독소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물질이 천연의 야생 식물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속에 가서 내가 운동, 이게 목적 여러 가지. 제가 산에 다니는 이유 목적은 운동. 제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 저는 걷기를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다음 산에 가면은 이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건설 현장 이후 여기도 지금 건설하고 있지만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분진이나 가스, 나쁜 게 독성 가스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구 대기 전체가 오염된 이 시대에 산에 가도 완전하게 옛날 그런 공기는 마실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깨끗한 환경에 몸을 노출하는 시간을 늘리자. 그게 저의 전략이에요. 산에 가서 움직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천연 산약초.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몸의 모든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산에 있는 야생 식물에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즐기고 산에 다니는 겁니다. 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이 우선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자라잖아요. 식물이 생장 생육을 하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물과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큰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토양은 영양 물질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은 그 물과 토양의 성분을 융합시키는 촉매제예요. 그래서 그 광합성이라는 거 하는데 광합성으로 모든 영양소를 만들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영양소는 사실 식물이 최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지방도 비타민도 여러 가지 효소 그 외에 수천 가지 우리가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규명된 것만 수천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5%밖에 안 되네 1%밖에 안 되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천연 화학 물질들 그게 다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 다 유익한 물질들인데 그런 유익한 물질들을 식물이 만드는 데는 토양 제일 중요한 토양 그 다음에 물 햇볕 이건데 이 세 가지 요소인데 문제는 재배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토양이 오염이 됐습니다. 농경지 요즘 농약 그 한약재들이 산에서 캐오는 한약이 아니고 600년 전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썼던 그 한약재가 아니고요. 200년 전에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보건에 썼던 그 한약재가 아니고 다 재배한 거다. 재배한 것은 산약재, 야생초와 재배초는 뭐가 다르냐면 토양 토질이 달라요. 토질. 그 토양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뿌리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성화됐기 때문에 그 산화된 토양에서 어떤 물질이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전혀 그것은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건 비교 불가합니다. 실제로 분석해 보면은 천연 미네랄의 차이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네랄 차이가. 그래서 야생식물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오염이 없고 화학비료 농약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충분하고요. 충분하고 거기 공기라든지 주변 자연 환경이 가장 그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요구하고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배한 약초보다 야생초가 낫고 재배한 채소보다 야생 산나물이 나은 겁니다. 건강의 측면, 치유의 측면에서 훨씬 비교가 안 되는 효능이 있는 겁니다. 네. 음, 그 요즘에 이렇게 복수 면허자라 그래가지고 서양의학, 동양의학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의사 면허도 있고 한의사 면허도 있고
그러니까 양의사, 한의사 면허가 있죠. 의사는 의사인데 의사가 두 가지 부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동양의학의 본산인 중국, 중의학이죠. 중국도 서양의학을 받아들여서 일원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 북한 같은,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동양 3국이 다 의료 일원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다 이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의대, 한의대 나눠져 있고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나눠져 있고 양방병원, 한방병원, 양의사, 한의사 나눠져 있단 말이죠. 나눠져 있으면은 동일한 환자, 동일한 질병을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처방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상업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결국 상업이거든요. 상업이 한 분야인데 의학도 이게 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생겨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배타적인, 그래서 의사들끼리 싸우는 거죠. 같은 환자, 같은 처방을 놓고서 양약이 좋네, 한약이 좋네, 양약이 나쁘네, 한약이 나쁘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양쪽 면허가 이제 가진 이런 복수 면허자들인데, 저는 제가 최초에 이게 의과대학을 갈 때 양방, 한방을 나눠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저희 선친들은 다 이제 옛날에 의사라 그러면 다 한의사였죠. 의사 그러면 한의사였고, 약 그러면 한약이었는데, 어느 순간 의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의사보다 양의사를 더 의사라고 치죠. 그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약보다 양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약물 그러면 다 양약이죠. 양약을 사람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게 불과 얼마나 됐느냐? 우리 민족의 반만 년, 5,000년 유구한 역사 중에 이제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서양의학이 이제 주류의학이 됐고, 서양의사가 주류의사가 됐고, 양약이 주류약물이 된 것은 이제 100년 미만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변천이 됐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현대인은 현대의학을 배워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고, 그래서 현대의학, 서양의학을 배웠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의대를 가서 동양의학을 배우는 거예요. 한의학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한의사들도 한의학, 우리는 그 전통 우리 민족의학이 더 월등해. 그래서 한의대를 갔는데 한의사면허를 따고 나와서 침뜸 한약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의대를 가서 진짜 치유, 진정한 치유, 진정한 의료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진리, 진실을 찾아 헤매는 건데 이쪽 갔다가 안 되니까 이쪽 가고 이쪽에서 또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결국 이 복수 면허자들이 생기는데, 복수 두 가지 면허가 다 있어도 어느 한쪽에서도 당뇨, 고혈압을 못 고치고 암을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다 통합하자. 네. 저기 인도 아유르베다도 와라.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의 의학도 와라. 중국의 의학도 와라. 한국의 의학도 와라. 우리 의학도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통합의학을 하는 거죠. 통합. 그래서 장점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그냥 꽁 잡는 게 매고, 그 다음에 쥐 잡는 게 고양이고, 등소평이 그랬잖아요. 쥐 잡는 게 고양이고,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지 의사다. 병을 고치는 게 의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의사를 아예 제도권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배타적이죠. 저는 지금 서양의학을, 내가 배운 서양의학을 쓰나 내가 배운 동양의학을 쓰냐, 어떤 의학을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생활의학이라는 거죠. 생활의학은 우리가 먹는 생활이에요.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의 대부분은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음식 습관, 음식이 병을 만들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으로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식물식을 고치하는 거고, 자연식물은 산에 있는 거.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재배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GMO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거. 인간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천연식물을 저는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식물에 치유력이 있고 천연식물에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많죠. 고혈압이 30년 동안 약 먹었는데 이제 고혈압이 3일 만에 약 끊고 나와버린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말기암이라고 전이 돼가지고 전신에 퍼져 있는 말기암 환자인데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암이 싹 없어져서 깨끗이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있고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게 팔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골절돼 가지고 응급실에서 이거 수술 안 하면 당장에 큰 문제 생길 것처럼 했지만 수술 안 하고
물론 이제 이게 뼈가 이렇게 꺾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변형이 된 경우에는 부목을 대고 이렇게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정형외과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냥 금이 간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다 스스로 회복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뭐 뼈가 다 붙어서 이거 뭐 몇 달 걸려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이나 한 1, 2주 만에 다 완치된 사례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많습니다. 담석이 뭐 담낭에 뭐 7cm, 8cm, 뭐 10cm짜리 돌이 막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뭐 짜잘한 돌까지 합치면 수십 개 돌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돌이 있으니까 우리는 꺼내야 된다. 우리 환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돌이 생겼어요. 사진 찍으니까 돌이 보여요. 저게 돌이에요. 그 담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석, 뭐 췌장에도 돌이 있고 뭐 이거 돌 같은 게 이거 뭐 무슨 돌 석자선이 많습니다. 무슨 뭐 결절 같은 거, 석회 같은 거, 뭐 어깨에도 석회가 있다, 폐에도 석회가 있다, 여성들이 유방에도 석회가 있고 그런 돌 같은 게 돌덩어리 생기는데 이거를 잘라내고 빼내야 된다고 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수술 없이 깨끗이 그것도 뭐 1, 2주 만에 깨끗이 나은 사례 굉장히 많죠. 허다하죠, 그런 사례는.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빼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체액이 산성화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산성화된 체액을 다시 알칼리화시키는, 그래서 음식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식물식이나 단식요법을 쓰면 그런 것들이 단기에 싹 저절로 녹아서 흡수되거나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뭐 굉장히 뭐 기억에 남는 환자 많죠. 치유라고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돼 있죠. 질병이 치유가 되면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장수하지만 치유가 안 되면 결국 어디 갑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사망하는 거죠. 치료하던 환자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안타깝죠.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3개월, 6개월 시한부 판정 받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더라 그래갖고 때를 기다리는 분들, 그러다 그냥 그 시간 지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비보가 들려오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 외에 이제 뭐 꼭 뭐 삶과 죽음의 생사의 문제를 떠나서 뭐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 지금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젊은 분인데 손가락이 이게 다 이게 변형이 생기고 막 손가락 이렇게 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펴보니까 손가락이 S자예요.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막 변형이 돼가지고 막 이 손가락 이 끝이 막 뱀 머리 같이 막 이렇게 뿔뚝뿔뚝 튀어 올라오고 막 이제 부어가지고 그 염증이 오랜 기간 장기간의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쓰는 건 이제 기본이고 못 쓰는 건 기본이고 통증 때문에 자지를 못해요. 아파서. 진통제가 아닌 자지를 못해요. 그런 시간을 수십 년,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자연치유법을 쓰면. 음식을 바꾸면 좋아지고 이게 이제 몸에 독소를 해독을 하면 좋아지는데 그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거나 공감을 못 하시고 실천을 못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치료법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주류의학을 믿는 거죠. 주류. 많은 사람이 병원에 다니고 약 먹으니까 나도 이 약만 먹으면 돼. 그 약을 이미 수십 년 동안 먹어왔는데도 지금 몸이 계속 악화일로를 가는데도 계속 그거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톡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경우 많죠. 예. 영양제는 저는 최고의 영양제는 자연식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자연식물이에요. 현미잡곡밥. 우리가 먹는 곡물이나 채소, 과일이 자연식물은 아니거든요. 인공식물이고요. 지금은 다 변질된 플라스틱에 오염돼 있고 농약, 화학비료, 중금속에 오염돼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환경 호르몬들, 우리 인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생기는 그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해 생긴 많은 그런 독소 노폐물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오염 물질을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거를 먹는 거, 가장 좋은 건 자연 상태 식물을 먹는 건데 자연 상태 식물이 안 되면은 이 재배한 식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거를 먹는 거, 그건 나는 최고의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산에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산에 다니는 잡초들을 캐서 제가 뭐 끓여서 차로 마시고 또 말려서 이제 분말로 내서 환으로 먹고 약으로 조제해서 먹고 발효 숙성시켜서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최고의 영양제라고 봐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질문에 나오는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이런 것들을 영양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양제 개념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죠.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예, 화학 쓰레기다. 그냥 자본주의 팔기에 돈 벌기에 나온 그냥 장사꾼들이 만든 그 상품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고 믿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먹는 밥이 최선의 영양제입니다. 그거 이상의 영양제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질문하신 여러분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아무 영양제 먹는 게 없고요. 제 차원에 제가 생각하는 영양제 차원에서 보면 저는 최고의 영양제를 먹고 있는 거죠. 예, 서로 무엇이 영양제라고 그 정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정의가 다른 거죠. 저는 최고의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예, 통곡물 현미 잡곡밥, 채소, 과일, 해조류, 산나물, 산야초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그거 이상의 영양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암에 걸리면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뭐 운동 습관, 일하는 습관, 생활하는 생활 습관, 그 사고 방식,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저나 제 가족이 암에 걸리면 저는 속세를 떠날 겁니다. 속세, 여기서 제가 떠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제가 가버렸어요. 아, 저 사람이 암에 걸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뭐 수년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제 친한 사람들, 지인들, 환자분들이 계속 저는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다. 약을 쓰거나 뭐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CT를 찍고 무슨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는 거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그 제 신조예요. 저는 그냥 바꿀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고, 내 먹던 먹거리를 바꾸고, 내 입던 옷이나 내가 만지던 모든 물건, 저는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걸 버릴 겁니다. 인류 문명, 우리의 문명과 차단될 거예요. 그게 최선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속세를 떠날 거예요. 속세를. 모든 거 자동차 버리고, 뭐 아파트, 콘크리트 박스, 아파트를 버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버리고, 예. 그냥 배낭 하나 둘러매고, 예. 뭐 삽 하나, 곡괭이 하나, 농사지을 농사 도구 하나, 약초 캘 도구 하나 메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저는 그냥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인적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나 현대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전기도 없고, 예, 수도가 없고, 상하수도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전자파가 없는, 예, 그런 산 속에 가서 저는 오두막을 짓고, 예, 토목집을 짓고 내 손으로 구들돌 저는 그거 잘 하거든요.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온돌 구들 놓고 장작불 떼가지고 구들 데펴가지고,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예, 배를 지지고 등을 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할 건데, 내 손으로 농사를 그 산속에서 화전을 읽어가지고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채소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심각한 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만일에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떠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암에 걸렸구나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암에 걸리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저와 제 가족들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침법들이 수십 가지 침법이 있습니다. 침법을 보면 침과학이라고 하는 침에 보면 정경침 있고, 그 외에 파생돼 나온 수십 가지 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선친들이 저희 아버지의 침법을 제가 보고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건 책에 있는 걸 배웠는데, 책에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배운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거고요. 모든 한의사들이 똑같이 기본적인 걸 정경침이라는 걸 배우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경외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양침, 오행침, 사암침, 동시침, 화침, 온침,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쓰는 화침은 문헌에 나왔거나, 화침의 그 문헌적 역사를 보면 이게 한 5,000년 전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화침이 아니고 온침에 가까운 건데, 제가 쓰는 화침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화침인데, 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침이 이렇게, 이게 찌르는 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뾰족한 살에 박히는 들어가는 부분은 뾰족하고, 요 위에는 침병이라고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여기 위에다가 뜸쑥을 이렇게 말아서 붙여놓고 여기다 불을 달아놨거든요. 그럼 요게 뜸쑥이 타면서 열기가 요 침대를, 침병을 통해서 침첨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살 속에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걸 온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화침으로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불을 쓰니까. 이걸 화침, 온침, 혼용을 했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그건 온침이고요. 저는 여기를 데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이 전달이 되면 여기 도달되는 열은 얼마 안 됩니다. 예, 도달되면 미지근하거든요.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열 자극, 어차피 온침이나 화침의 목적은 온열 자극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온열 자극, 온열 농도를 열을 높여야 된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침첨을 바로 가열을 합니다. 뻘겋게 달궈요. 탁 찌르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아플 것 같죠? 엄청나게 아플 수가 있지만 잠깐이거든요. 이게 0.25mm이기 때문에 이게 탁 찌르고 피부를 통과할 때만 통증을 느끼거든요. 쏙 들어가면 통증을 별로 못 느낍니다. 어쨌든 일반 침보다는 좀 아프고 좀 뜨겁고 한데 놀랄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효과가 일반 침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소염, 진통 효과, 진경, 안정 이런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침을 쓰는데 직접 화침, 여기를 달구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를 달궈서 바로 찌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쓰는 화침의 특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우리 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을 찌르고 근육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육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여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여러분들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이제 지구와 땅 표면과 우리 사람의 몸을 이제 접촉을 하는, 접지를 시키는 게 얼싱이라고 하는데, 그 얼싱이 접지인데 땅과 접촉을 한다 해서 접지인데 접지를 침에다가 이게 이제 배합을 한 거죠. 접목을 한 건데 땅에 있는, 땅 속에다 구리봉을 받고 거기다 선을 연결해 갖고 제 침구실에 보면은 선이 쭉 연결해 가지고 침구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자를 통해 가지고 자침을 한 뒤에 화침 넣고 여기다가 침병에다가 그 단자를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딱 집게가 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땅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맨발로 밖에 나가서 땅을 밟고 걷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얼싱의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가고 땅에 있는 유익한 음전하가 몸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몸의 전하가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끔 이걸 화침과 어싱침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어싱화침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침의 온열 자극과 그 다음에 이제 얼싱의 정전기 배출 효과,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접목을 한 침이죠.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침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뜸에는 크게 보면 뜸도 여러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 많은데요. 어떤 기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뜨고 어떤 크기로 뜨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질병에 어떤 질환에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뜸법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다양하고 많은 뜸법들을 두 가지로 그냥 나누면 이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인간이 굉장히 많고 백인도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동양인, 서양인,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굉장히 많은데 인간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그건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겁니다. 약간 그런 이제 비율인데, 뜸을 크게 나누면은 직접구와 간접구로 나눕니다. 간접구는 뭐냐?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뜸속을, 이게 간접구인데요, 여러분. 간접구. 요즘은 이게 지금 뭐 현대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놓는데 잘 이게 서지 못해. 설하고 여기다 접착제를 붙여 접착을 시킵니다. 이 접착제 다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거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간접구를 안 씁니다. 요 위에 뜸이 여기고요. 이 사이 요 종이 부분인데 여기는 살하고 떠 있습니다. 이만큼 간격이 떠 있어 가지고 직접 살이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화상이 안 생기죠. 약간 뜨겁긴 하지만 아주 뜨거울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뜨미지근하게 끝납니다. 그런 잘 여러분 보이세요? 뜸속을 이게 직접 해주고라는 이 뜸속을 뜸봉을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는 건데 이게 열을 가하는데 이게 탑니다. 그게 불덩어리예요. 그 불덩어리가 살에 직접 닿으면 이게 굉장히 뜨겁죠. 당연히 화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뜸의 효과가 뭡니까? 왜 불을 붙입니까? 온열 자극, 뜨겁게 하는 그 온열 자극에 의해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고요. 염증을 죽이고, 염증세포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소염시키고, 진통시키고, 진정시키고, 세포 재생시키고 하는 것들이 온열 자극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온열의 그 뜨거운 기운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겠다. 이게 간접구고요. 이거 간접적인 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구라는 걸 뜨는데, 뜸속을 바로 살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고 어떤 특정 경혈, 혈자리에다 놓고서 살을 바로 태우는 겁니다. 뜸속을 태우면 살이 같이
표피, 진피까지 이제 화상이 생기죠. 근데 이 뜸이 아주 신기한 그 또 효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뜸으로 인해 생긴 화상 자국 있잖아요. 뜸 자국이죠. 여기 이제 화농이 생겨요. 네, 화농이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거기 염증이 생기는데 뜸으로 생긴 이 화농은요, 감염이 안 돼요. 네. 근데 다른 상처가 나거나 일반적으로 물에 대거나 뭐 뜨거운 뭐 쇠붙이에 대거나 데이잖아요. 그 일반 화상은요, 그거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확산되고 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큰 병을 유발합니다.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뜸자리는요, 곱는데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는다, 화농이 된다 해서 직접적으로 화농구라고도 합니다. 일부러 화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면역 기능을 개발시키고 항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뜸으로 인해서 표피에 인위적인 염증을 만듭니다. 그럼 그 염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요. T세포, NK세포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생성이 돼요. 폭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요거의 요 뜸으로 인한 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진 T세포, NK세포, 베타세포, 뭐 림프구 이런 것들이 결국 암을 잡아먹고요. 다른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구를 뜨는데 직접구를 떠야 말 그대로 효과도 직접적이고 굉장히 효과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간접구를 잘 믿지 않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구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다만 단점이 화농되는데 그래서 이 화농구라고 하는데 뜸 자리가 화농돼서 이게 진물이 나오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 정도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넘어야 되는 산이죠. 그건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작은 그 불편감을 감수해서 우리가 큰 병을 잡는 거죠. 일석이조,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직접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쓰는 이 뜸에 이거는 뭐 좀 작은 건데 저는 굉장히 큰 것도 뜹니다. 그래서 이 직접구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막 야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게 먹는 걸로 해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제 취미 생활이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 자연 식물들 보고 자연 동물도 많이 만납니다. 예, 동물들, 야생 동물들 만지고 식물 만지고 하는 게 제 취미인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음악을 듣는 그 취향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막 가끔 영화도 보고요. 주로 하는 거는 뭐 운동입니다. 운동. 자전거를 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기 등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외에 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사우나를 잘 갑니다. 사우나. 찜질방 같은 데 땀 내고 이렇게 제가 물을 좋아해 가지고 사우나 가 가지고 맨날 찬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데 이 냉온욕의 그 어떤 주는 그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냉온욕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는 사우나 자주 가고 음악 자주 듣고 영화 가끔씩 보고 그 외에 그건 다 가끔씩 하는 거고 대부분 제 운동입니다. 운동. 건전한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많이 해보십시오.